자, 의치를 만드는 거는 지도를 읽는 것과 좀 같습니다. 자, 구강 안의 모든 구조물들이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냥 치은이라고 하는데 그 치은에 구조들과 이거 멍층들이 있는데 그거마다 해주는 역할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국소의치는 치아가 있기 때문에 좀 상관이 없는데 총의치는 좀 다른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지지 영역, 봉쇄 영역, 완압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한번 보면요. 지지 영역은 의치를 받쳐준다. 주는 역할이었고요. 자, 봉쇄 영역은 공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완압 영역은 압박하면 안 되는 곳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모든 해부학적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울 때 머리표, 지지, 봉쇄, 완압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상악이에요. 상악. 자, 상악은 하악에 비해서 면적이 어떻다? 넓다. 광활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 밑에 그리면 면적이 넓어요. 그쵸? 밑에 그림 69페이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치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리고 상악이 조금 더 불편하고, 덜 불편하고, 둘 다 불편하지만 덜 불편하다. 자, 지지 영역입니다. 상악의 치조제. 자, 치아가 빠진 자리에 남은 뼈와 잇몸, 가장 중요한 지지대지만 치아가 없어지면 뼈 흡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다? 높이, 넓이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틀니가 맞지 않는 게 합주기처럼 입이 쪼그라드니까 높이랑 쪼그라드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구개입니다. 경구개. 자, 입천장이 평평한 뼈 부위인데요. 의치의 치마를 막는 핵심 지지부예요. 자, 상악총 의치가 하악보다 유지력이 좋은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경구개. 경구개가 넓은 하중을 분산시켜주니까 힘이 전체적으로 잘 퍼지니까 유지가 잘 되고 좀 덜 불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완압 영역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긴 절대 누르면 안 돼요. 절치유두. 앞니 뒤쪽에 입천장 전방에 있는 말랑말랑한 돌기인데요. 여기에요. 입천장 보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말캉말캉한 젤리처럼 생긴 그 부분인데, 자, 여기에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요. 자, 근데 여기를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거예요. 새틀리를 끼고 나서 입천장 앞쪽에서 막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파이어처럼 막 파이어. 자, 그러면 어디가 문제일까를 보면요. 절치유두를 여기 부분을 너무 과하게 압박하고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작열감이라고 합니다. 막 뜨겁게 막 아프다. 자, 해결법은 의치 내면의 그 부위를 살짝 가라앉아서 공간을 만들어줘서 완압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절치유두. 네. 자, 두 번째는 구개윤기예요. 자, 입천장 중앙에 뼈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로, 점막이 아주 얇기 때문에, 압박하면 쉽게 궤양이 생깁니다. 자, 구개윤기. 여기요. 그러니까 절치유두 아래쪽에 이렇게 올라온 살짝 얇은 건데, 자, 여기도 잘못하면 궤양이 생긴다. 그리고 완압 처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되고요. 심한 경우는 수술로 제거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세 번째 봉쇄 영역이에요. 자, 상악결절. 자, 상악의 맨 뒤에 볼록한 부위가 어디다? 상악결절인데 의치 삽입 경로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양쪽에 의치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핵심의 유지 부분인데 왜 이 부위가 중요하냐? 언더컷 구조를 만들어준다. 여기가. 자, 상악결절 요렇게 치아 후반부 치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결절에 여기 이제 턱관절 들어가고 이런데 얘가 뭐다? 여기가 언더컷 역할을 좀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악결절이 너무 크게 양쪽으로 발달한 환자는 의치삽 경로를 설정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 결절을 좀 작게 만들어서 축소 수술해서 좀 달라붙기 쉽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상악결절.
그다음 국외소화라고 있어요. 여기 국외소화. 자, 국외소화는 국외 점막 뒤쪽에 있는 작은 오목한 점 두 개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동선을 설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그럼 진동선이 뭐예요,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삼각 총위치 후방 경계선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국외소와 요 뒤쪽으로 요 빨간색 선 있죠? 제가 거리는 여기 이 선.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 외에 조금 없는 또 몇 가지를 적어 드릴게요. 상학에서 볼 수 있는. 자, 첫 번째는 후구치 윤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 총우치 후방 유한선을 결정하는 최대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자, 흡착력이 저하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상학이라고 했는데 이 후구치 용기는 하학의 개념이고 총위치 후방 경계를 안 해드려서 화학이고, 자, 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익상하악 절흔입니다. 자, 얘는 어디에 있다? 하악에 있고 얘는 어디에 있다? 상하에 위치하는 경계선인데, 자, 이 후구치 윤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상하결절 뒤에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 부분이 후구치, 상하결절이 아니고 하악결절이고, 익상하절은 여기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틀렸죠. 죄송해요. 하악의 뒤쪽에 익돌근본의 폐인 부분, 제가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잘못 적어드린 것 같아요. 자, 다시 좀 열심히 쓰셨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후구치 용기는 하악의 최후방 구치 있던 자리 뒤에 위치한다. 그래서 하악의, 저도 쓰면서 이상한데 내가 잘못 썼다 싶었어요. 네, 상행지 만나는 상행지와 전형이 만나는 곳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이나 계란형의 연조직이고요. 자, 익상하 절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구에 생긴 의 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악결절 뒤에 여기 더 들어가는 틈이 익상하 절은이고, 구후용기, 여기가 요거거든요. 후구치 용기, 같은 말로 후구치 윤기인데, 자, 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적어드렸고, 자, 상악 총위치에서 후방 경계로 올바른 해박적 구조는 뭐다? 익상하 절은.
이라고 딱 고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지, 상하계 정리, 지지, 치주체 경국의 완합, 절대유두, 국외윤기, 봉쇄는 상하결절, 국외소화. 자, 그리고 익상하 절음까지, 여기 딱 더하면 까지 세 가지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완봉, 그리고 지지는 딱딱한 곳뼈, 완합은 신경, 혈관, 얇은 점막, 그리고 봉쇄는 뒤쪽에 가장자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하악 같은 경우는 혀의 방해와 좁은 면적이 관건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 아래쪽은 누가다의 혀, 그리고 면적이 상악보다 좁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왜 하악이 유지가 어렵냐면요. 첫 번째는 혀가 의치를 밀어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메렁메렁 하듯이 내밀고, 둘째는 경구개 같은 넓은 지지면이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씹을 때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유지력인데 상악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하악의 두 핵심 구조물 제대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세 가지, 두 가지겠죠. 뭐 후구치운기, 구흉기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하악의 구치부 바깥쪽 치조제 외측에 넓고 단단한 뼈가 뭐다? 협측봉이에요. 자, 여기 협측봉. 측봉. 볼록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 협축봉인데 이 하악에서 뭐다? 얘를 수직 교합압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지지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왜 유일하냐면요. 하악은 치조제는 뼈가 흡수가 진행되면 거의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할 뼈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도 협축봉은 비교적 뼈가 잘 남아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악의 정밀 인상 체득 시 이 협축봉을 충분히 포함시켜줘서 보더가 잘 나오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협축봉은 뼈가 교합압에 수직으로 배열돼 있어서 압력을 잘 견뎌요. 그래서 흡수가 그나마 좀 천천히 진행되는 부분인데, 반면에 하악의 치조제 정상부는 압력이 가해져 경사가 있어서 지지보단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한다. 그래서 어디다? 얘는 자, 어떻게 그렇게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후 용기예요. 기준점이다. 봉쇄 열쇠예요. 자, 하악의 맨 뒤쪽에 말랑말랑한 조직 덩어리, 아까 계란 모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예요, 여기. 자, 여기가 뭐다? 구후 용기, 후구치 용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하악에는 뒤쪽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특징 있는 덩어리가 뭐냐면요. 치아가 없어져도 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조제는 뼈가 흡수되면 높이가 낮아지지만 구후용기는, 후구치용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얘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 한다? 교합평면의 설정의 높이가 기준이 된다. 자, 인공치아를 어디 높이에 결정할 때 구후용기 높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보다 높으면 너무 높고 여기보다 낮으면 이건 좀 곤란한데 여기가 딱이다라고 기준점이 되는 게 누구다? 구후용기, 후구치용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치 뒤쪽에 공기를 덮어서 새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게 뭐다? 후방 봉쇄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의치 뒤쪽에 구후용기를 살짝 덮어줘야지 공기가 새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악에 설골 돌기가 있는데 하악 내면에 비스듬하게 이어지는 뼈돌기인데요. 자, 여기도 안쪽 설측 기주부의 지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 악설골 능선이 있는 여기 설골 돌기. 자, 이 설골근이 부착하는 부위로서 이 선이 너무 날카롭게 돌출된 환자는 의치가 또 많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완합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악의 정리, 협축붕은 지지의 왕, 구후용기는 기준점이자 뭐다? 봉쇄. 자, 설골돌기 선은 설측의 지지이다, 완합 고려 대상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협축붕은 하악의 뭐다? 경국의 역할을 한다. 자, 상하계 경국에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협축봉. 그래서 협축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직적인 힘에도 버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임상 과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많았죠. 근데 다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복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임상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의치 첫 단추, 진단과 예비 임상입니다. 자, 첫 번째, 의치를 만들기 전에 구강 상태를 먼저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해 요소를 제거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방해 요소가 누굴까? 전처치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하게 흔들리는 잇몸. 자, 과잉성 섬유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잇몸이 어떻게 흔들려요? 라고 하겠지만 흔들립니다. 자, 뼈는 흡수되는 반면 점막 조직이 과잉 증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는 쪼그라들고 점막이 많아지니까 점막이 바다처럼 물침대처럼 스프링처럼 막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과잉섬유 조직인데 흐물흐물해서 인상을 뜨면 눌려서 어떻게 된다? 변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알지니트 인상 시 조직이 눌려서 실제보다 더 납작하게 인가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밀 인상 시 최소 압력, 너무 꽉 누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외과적으로 제거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날카로운 뼈 돌기예요. 자, 발치 후 뼈의 파편이 잇몸 안에 남아있어서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경우인데 이거는 치아가 남은 게 아니고 뼈의 조각들이 뾰족하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가 의치를 누르게, 점막이 있더라도 의치를 누르게 되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림을 그려보면 점막이 이렇게 있더라도 뼈가 조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국소의치가 이 위에서 덮여서 누른다고 생각하면 이 점막에 있는 이 부분이 엄청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해 보이더라도 환자가 이렇게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적으로 부드럽게 다듬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심하게 튀어나온 골륜기입니다. 자, 우리 아까 배운 구후윤기처럼 뼈가 과도하게 성장된 경우인데 점막이 얇아서 상처나기가 쉽고 의치 제작에 방해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제거술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형 의치를 조정을 합니다. 자, 기존에 쓰던 틀니가 잇몸을 상하게 했다면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일정 기간 사용을 중단하거나, 자, 두 번째는 티슈 컨디셔너라고 해서 내면의 부드러운 재료로 교체를 해서 잇몸이 편안하게 회복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소의치 뭐 이제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쓰는 재료가 이 티슈 컨디셔너인데 이 티슈 컨디셔너 하는 실지 잇몸이 좋고 치은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맞는 틀니로 껴서 인상을 뜨면 정확한 인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티슈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유지놀이 없는 아크릴계 탄성 재료이기 때문에 점막에 균일한 압력을 분산시켜서 잇몸 궤양이나 염증 회복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치과에서 많이 씁니다. 대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연고수리, 릴라이닝을 위한 임시재료일 수 있다는 것 환자분들한테 얘기해야 되고요. 또 그것도 잡아 뜯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깔아드렸는데. 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비인상 체득입니다. 자, 전처치가 끝나면 이제 예비인상을 뜨는데요. 이건 정밀 인상을 위한 뭐다? 개인 트레이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에요. 개인 트레이 저번에 했던 거랑 기억나시죠? 자, 기성 트레이, 알지는 트레이를 만들어서 조합을 간다. 그래서 트레이 환자 앞공보다 5mm 정도 여유있는 기성 트레이 선택하고 너무 꽉 끼게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트레이 수정하고 인상체 혼합 위치를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강 내 시정 및 근육 다듬기 트레이 앞쪽부터 뒤쪽부터 부드럽게 앞점에서 자, 인상체가 굳기 전 환자의 볼과 입술을 가볍게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막 해서 근육이 움직이는 한계선까지 인상제를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트레이 수정을 할 때는 여기서 트레이 수정할 때는 보통 뭐를 쓰냐면 유틸리티 왁스를 씁니다. 이렇게 여기 적혀있죠. 유틸리티 왁스를 써서 후방 부위까지 인상제가 잘 나오도록 하고 두 번째는 뭐다? 목구멍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트레이 역할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구강 내 시적 다듬기, 그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 내용은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재검이 섞고 주입을 합니다. 인상제가 굳으면 한 번에 톡 하고 빼내고 흔들면서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빼자마자 소독하고 석고를 붓고, 알지네이트는 우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수분이 증발해서 수축하거나 물에 담그면 팽창하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석고 주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완성된 모형이 연구 모형이 됩니다. 자, 이 연구 모형을 토대로 아까 얘기한 우리 어떤 거? 상악 같은 경우는 후구치운기, 그 다음에 후구치운기 익상화절은이라든지 그리고 뭐 구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정밀 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개인 틀에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들어가면요. 자, 총의치에 3대 생체 역학이 있었습니다. RSS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R 완합, 지지, 봉쇄. 이걸 잘해줘야 되고, 생체역학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지, 지지, 안정. 얘도 RSS고 얘도 RSS예요. 완합, 지지, 봉쇄 이것도 RSS, 얘도 RSS. 근데 유지, 지지, 안정 이 세 가지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지력의 세 가지 힘. 자, 얘도 RSS인데, 자, 완합, 지지, 봉쇄인데, 자, 더 중요한 건 국가시험에 많이 나오는 흡착력, 응집력, 그 다음에 뭐다? 부착력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타액의 점도 또는 점성과 양이다. 자, 그리고 상악의 해부학적 경계. 자, 지지는 치조제, 경구계, 그 다음에 완합은 절치, 유두, 구개, 윤기, 그 다음에 봉쇄는 상악, 결절, 구개, 소화, 그 다음에 하나 더 상악에는 익상, 하악, 절은 있다라고 했고요. 자, 하악의 해부학적 경계, 협측, 붕, 그리고 구후, 윤기, 설골, 돌기.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뭔가 내용이 새로 들어간 새로라고 하기도 또 외워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악 결절, 익상학절은 구후윤기, 후구치윤기 막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사실은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책에 막 담겨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중구난방을 하니까 정신 사나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흡착력, 음직력, 부착력, 그 다음에 유지, 지지, 안정, 그 다음에 경구계, 절치, 유두, 익상화, 절은, 그리고 구후윤기. 자, 이런 새로운 용어의 단어들은 꼭 외우고 가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 넣어드릴 수 없다라는 거. 자, 이거 다 외웠으면 사실 오늘의 강의가 완성인데 한 번에 다 외우기 힘들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문제 푸시면서 다음 강의 총이치 정밀 인상 체득과 악관관계 기록으로 이어질 거니까 앞에 거 복습 다시 하고 진행할 거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너무 많은 고생하셨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